올림픽파크 포레온에 거주하는 거주 인원에 육박하는 그런 인원이 중앙보훈역과 올림픽공원역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용의 효율성을 따져봐도 둔촌 오륜역 쪽으로 급행이 옮겨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주장이라는 걸 감안하셔야 되거든요. 입주장이라는 걸 감안하고도 이런 상승장을 보인다라는 점으로 미루어 비추어 봤을 때 국평에 대한 30억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서울의 물량 부족 현상이 2028년도까지 지속될 거기 때문에 3년간은 줄기차게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저는 단연코 예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입니다. 지금은 저녁 8시고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방송을 켰습니다. 과연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국평인 34평은 지금 현재 27억을 찍었는데 과연 30억을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둔촌 오륜역이 급행으로 변경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이제 올림픽 선수 기자촌이 있는데 이 올림픽 선수 기자촌 또한 되게 상당히 큰 단지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재건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500세대가 넘는 어마어마한 대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이 올림픽 선수 기자촌도 재건축이 된다면, 재건축이 돼야 할 나이가 됐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올림픽 공원이 보시면 이 석촌호수에 비해 봤을 때 거의 한 3배 정도 가까이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숲세권과 그리고 더블 역세권, 5호선과 9호선의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 때문에 올림픽 선수 기자촌과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단연 강동의 대장이 될 것이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묶여서 단연 대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잠실에 버금가는 대장이 될 것이다. 지금도 현재 실질적으로 크리오가 지금 한 22억, 23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국평 기준에서 최고가 27억 원을 찍었기 때문에 사실 잠실 외곽 지역보다는 강동의 대장 아파트가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강동의 나름 학군이 꽤나 괜찮습니다. 보성고등학교와 동북중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숲세권이라는 그런 장점 때문에 잠실의 그런 외곽 지역보다는 상당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12,000세대 입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되게 앞으로의 상승 여지가 상당히 있다라고도 저는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3단지에서 여기 3단지 이쪽에서 27억 원의 최고가가 찍혔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쪽 지금 4단지 쪽 끝 라인과 그리고 3단지 라인의 9호선이 접하는 이 둔촌 오륜역 쪽에 단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로얄 단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최초에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입주하기 전에도 3단지가 가장 로얄 단지가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뷰 그리고 9호선의 접근성 때문이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도 3단지의 선호도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4단지 끝자락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근데 지금 여기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분들이 좋은 물건들을 다 이제 지금 선점하신 터라 오히려 3단지의 매매 물건이 4단지보다 더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나빠서 많이 나왔다기보다는 세대수가 4단지 같은 경우에는 2,500세대, 그리고 3단지 같은 경우에는 3,9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매매 물량도 많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24억, 25억 정도의 호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가 대비해서 아직도 여유가 좀 있는 편이고, 제가 봤을 때는 30억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잠실 르엘과 진주 아파트 보시면요, 지금 이 상승 속도가 얼마나 가파르게 빠른지 아시겠죠? 지금 잠실 르엘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분양권이기 때문에 실거래 내역은 없지만 지금 거래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오픈됨과 동시에 30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위치가 너무 좋죠. 잠실과 사실 강동을 비교해보자면 사실 잠실이 높은 그런 지대라고 생각을 저도 하기는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삼성역의 개발 호재와 GTX 노선이 3개나 지나가는 삼성역의 개발과 그리고 잠실 운동장의 재개발, 그리고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오히려 잠실 엘리트보다도 지금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우성 1, 2차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집값이 더 비싼 이유도 그런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절대값으로 해서 잠실 쪽이 더 비싼 것이 사실이고, 형님이 올라가면 아우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실이 함께 올라가면 그 외곽 지역도 함께 상승을 하게 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잠실에 30억, 이 르엘, 그리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도 30억을 무난히 뚫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위치적인 그런 장점, 물론 잠실 엘스, 리센스,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가 지금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아파트이긴 하지만 입지에 대한 장점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잠실 주공 5단지와 장미 1, 2차는 사실 상가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잠실 주공 5단지가 재건축이 되면 함께 형님 따라 아우도 함께 상승을 할 거고, 단연 주공 5단지가 대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강동도 함께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24억대, 25억대에 34평, 9평을 살 수 있다면 잠실보다는 약 3억에서 4억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신축에 대한, 얼죽신에 대한 메리트도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상승할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둔천 오륜역이 급행으로 변경된다면 거기에 더욱더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5호선은 여의도와 종로를 가고 9호선은 강남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 더블 역세권이 상당히 엄청난 메리트이고, 그리고 올림픽공원이라는 숲세권까지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품하죠. 네. 그리고 명문으로 불리는 동북중 동북고등학교도 학교 단지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서, 그리고 방위역, 학원가도 접근성이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잠실에 버금가는 그런 단지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헬리오시티와 강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졌고요. 이제 잠실 엘리트 레파와 그리고 강동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올림픽 선수 기자촌을 비교하는 것이 적정한 가격의 수준이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물론 송파라는 메리트가 있고 대치동의 접근성과 그리고 강남의 접근성이 아무래도 강동보다는 조금 더 빠를 수도 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역세권으로 봤을 때 헬리오시티는 8호선의 단일 역세권이고, 그리고 올림파크 포레온은 5호선과 9호선의 더블 역세권에, 그리고 앞에 숲세권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로 인해서 가락동 쪽하고는 비교 대상은 아니고, 잠실 엘리트레파 쪽과 강동 올림픽파크 선수 기자촌을 비교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지금 43평형이 30억 가까이를 찍었고, 지금 34평형이 27억을 찍은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 입주장이라는 걸 감안하셔야 되거든요. 입주장이라는 걸 감안하고도 이런 상승장을 보인다라는 점으로 비추어 봤을 때 9평에 대한 30억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부터 시작되는 서울의 물량 부족 현상이 2028년도까지 지속될 거기 때문에 3년간은 줄기차게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저는 단연코 예상을 합니다. 네, 뭐 전쟁이 나거나 진짜 전 세계적으로 뭐 대공황이 오지 않는 한은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들고요. 금리 또한 인하 기조이고, 이제 2월 달에 있을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서도 1월 달에는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2월 달에는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 DSR을 풀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하철 9호선 개통을 원래 2031년인데 이거보다 앞당기겠다라는 이런 발표 호재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호재는 차고도 넘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올림픽파크 포레원이고 여기가 중앙보훈역, 그리고 이쪽이 올림픽공원역이고 가운데에 둔천 오륜역이 있고, 이 둔천 오륜역에 올림픽파크 포레원에 12,000세대, 그래서 3인 가족으로만 따져도 36,000여 명이 거주하는 어마어마한 메머드급 단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과연 올림픽공원역과 중앙보훈역에 급행을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보시면 이게 서울 지하철 9호선 역별 일평균 승하 차량, 그리고 2024년도의 승하 차량입니다. 역시 단연 강남과 여의도가 단연 1등이고요. 근데 보시면요, 지금 현재 강동 지역의 중앙보훈역과 올림픽공원역을 두 개를 합쳐도 37,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올림픽공원, 꽤나 이용이 많을 것 같은 올림픽공원역보다 오히려 중앙보훈역 쪽에 일일 평균 이용객 수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봤을 때 올림픽공원역에 내리는 그런 비중보다는 중앙보훈역을 이용하는 비중이 더 많다라는 걸 봤을 때 급행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용객 수가 이러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올림픽공원역과 중앙보훈역을 합치면 약 37,000 정도로 해서 올림픽파크 포레원에 거주하는 거주 인원에 육박하는 그런 인원이 중앙보훈역과 올림픽공원역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용의 효율성을 따져봐도 둔천 오륜역 쪽으로 급행이 옮겨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재건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둔천 오륜역을 급행역으로 할 이유가 없었지만 지금 어쨌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행역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변경될 가능성이 다분히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은 올림픽파크 포레원에 대해서 과연 지금 투자에 대한 가치가 지금 있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고 잠실과 비교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잠실의 엘리트레파가 입지적인 부분에서 강남의 접근성을 봤을 때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신축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다시 없을 대단지, 그리고 5호선과 9호선의 GBD, CBD를 모두 가는 그런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는 장점과 숲세권 등의 장점으로 인해서 잠실에 버금가는 그런 대장이, 강동의 대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